치매 인구 천만 시대 많은 분들이 치매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언젠가 나에게 닥칠 일은 아닌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이 치매와 연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는지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국내 최고의 뇌의학자가 전하는 늙지 않는 뇌를 위한 공간 처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40대에 바꾼 공간이 70대의 기억을 결정한다. 주거 공간만 바꿔도 치매 위험이 최대 35%까지 감소한다고 하는데 이 시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과 손혜주 교수를 모시고 직접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손혜주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초 뇌 연구부터 수만 건의 알츠하이머 뇌를 판독한 국내 최고의 뇌의학자이자 또 치매 예방 권위자로 유명하신데요. 먼저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직접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는 뇌의학자입니다. 왜 어떤 뇌는 치매를 이겨낼까? 네. 뇌에 똑같은 알츠하이머 독소가 쌓여도 어떤 분은 무너지고 어떤 분은 끝까지 노릇한 정신을 유지하시거든요. 예. 제가 연구해보니 뇌를 지키는 마지막 열쇠가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쥐어져 있고요. 오. 사람의 뇌는 그저 병리가 쌓이면 무너지는 생물학적 시스템이 아니라 예.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가라는 삶이 얹혀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뉴로테리어 늙지 않는 뇌를 위한 공간 처방이라는 이제 책을 펼쳐내셨는데요. 일단은 이 뉴로테리어 저는 처음 들은 용어인 것 같아서 용어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뇌과학의 뉴로 그리고 공간 디자인 인테리어를 합친 뉴로테리어. 뇌를 살리는 공간 처방인데요. 예. 벽지색, 조명, 가구 배치, 사소해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뇌가 공간을 잃는 방식에 그대로 개입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의 삶을 지켜보니 예. 기억이 흐려지면 평생 살던 집이 갑자기 낯설고 미로처럼 느껴지는데 그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아무 곳에나 내버려 둘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이 책은 치매를 의료가 아니라 삶의 공간의 언어로 옮겨온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담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공감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치매 환자들이 대부분 생을 마감하는 곳이 집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집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면서 네. 오늘 인터뷰가 많이 기대가 됐는데 네. 그러면 어떤 계기로 이 책을 내시면서 또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 이 일러스트, 그러니까 그림 사파가 있는데 그걸 다 직접 그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연구자로서 신조가 하나 있는데 예. 필요한 건 뭐든 직접 내 손으로 해보자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다니는 미술학원도 다시 다녔고 예. 아이패드 디지털 드로잉도 새로 배웠습니다. 이거 집필하시려고요? 네, 네, 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지금 한 400쪽 되는 책인데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량이 많은데 그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 맞습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말씀을 직접 들어볼 텐데 보통 치매 예방을 하면 영양제 뭐 드세요? 아니면 네. 좋은 음식 드세요? 그리고 운동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떠올립니다. 근데 오늘 하신 말씀은 공간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주거 환경과 치매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네. 2025년 중국에서 네. 45살 이상 만년을 9년 동안 추적했어요. 네. 근데 지금 똑같이 건강해도 지금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9년 뒤 치매 위험이 최대 35%까지 갈렸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큰 공사나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잡동사니를 치워 뇌가 실 시야를 터주는 정리정돈만 잘해도 치매 위험을 12.5%를 줄여서 값비싼 편의시설 설치에 2배가 넘는 효과를 보였다는 거죠. 예. 그리고 노후 준비라면 우리 보통 두 가지 생각하는데 거의 돈 아니면 몸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8천 명의 자산을 20년간 추적했더니 나중에 치매로 갈 분들은 진단 6년 전부터 자산이 새고 있었는데 예. 그것도 주식이나 펀드처럼 머리를 많이 굴려야 하는 돈부터요. 이게 본인도 모르는 변화를 통장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노년에는 통장 잔고보다도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뇌가 진짜 자산인 셈인데 그럼 그 뇌는 뭐가 지켜줄까요? 영국에서 50살 이상 10,000명을 10년 가까이 추적했더니 노년의 건강을 가른 건 매달 꽂히는 소득이 아니라 예. 평생 다져온 주거 자산이었습니다. 꼭 비싼 집 타워팰리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공간, 그 안에 쌓인 삶의 안정감. 이게 통장 잔고보다 노년의 뇌를 더 강하게 지킵니다.
우리가 보통 치매 환자하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기억력인데 네. 기억력보다 먼저 오는 게 돈에 대한 어떤 판단이 흐려진다는 말씀일까요? 맞습니다. 아. 진단 6년 전부터요. 네.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개념이나 아니면 안 쓰거나 아니면 뭐 빌려주고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안 하던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다든지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거나 그런 게 늘어난 게 아니고요. 아니고. 투자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 그런 판단부터 흔들리는 거죠. 아, 이미 거기서부터 이제 사인이 오는 거네요. 네. 본인은 투자가 안 풀리네 싶지만 정작 무너지는 거는 돈을 판단하는 능력이었던 겁니다. 나의 기준이요. 네, 흐려진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방금, 모르고 계신 사실이죠. 네. 방금 그리고 정리전돈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정리정돈만으로 어떤 뇌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다고 봐야 네,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걸 신경 경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방이 막 어지러우면 여기서도 신호가 들어오고 여기서도 신호가 들어오고 신호가 불규칙하게 들어오게 되면 예. 뇌가 받아들이는 총 신호가 감소합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네. 그래서 방이 잘 정돈돼 있어서 뇌가 일관된 신호를 받는 게 뇌 건강에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깜빡깜빡 한다는 게 네. 뭐 기억도 있지만 네. 공간에 대해서도 내 차 어디다 놨지? 네, 맞습니다. 네, 차 키를 어디다 놨지? 맞습니다. 열쇠 어디다 놨?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 맞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어떤 치매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기억력보다 훨씬 전에 네. 길 찾기 능력이 무너지는데요. 우리 뇌가 공간을 파악하는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젊을 때는 드론뷰 모드. 하늘에서 이렇게 드론으로 내려다보든 전체적인 지도를 뇌가 그리는 건데 네. 그거는 뇌 안에 있는 격자 세포라고 뇌 속 GPS 세포가 그거로 관장을 하는데 성능이 굉장히 고성능인데 에너지를 엄청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19살 때 성능이 좋다가 평생 쭉 내리막길을 걷거든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40, 50대 저희처럼 중년이 되면 네. 뇌가 모드를 갈아타죠. 이제 좀 가성비 좋은 헤드라이트 모드로 바꾸자. 헤드라이트 모드는 뭐냐 하면 내 몸을 기준으로 네. 자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꺾으면 빨간 지붕이 빵집 이렇게 단서를 의존해서 길을 찾는 건데 네. 보통 이제 중년이 되면 헤드라이트 모드에 의존해서 눈에 보이는 단서를 기준으로 직관적으로 길을 찾는데 무서운 게 이제 치매가 오게 되면 그나마 잡고 있던 헤드라이트 모드마저도 알츠하이머 독소가 공격을 해서 늘 가던 마트 심지어 내 집에서조차 길을 네. 잃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격자라는 게 바둑판처럼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GPS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네, 격자 그렇게 세포라는 보던 세포가 있습니다. 우리 시야가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네. 이제 점점점 노화되면서 네, 네, 그것도 네, 네. 바뀐다는 말씀이네요. 맞아요. 모드 체인지를 하는 거죠. 중년이 되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네. 치매도 뭐 유전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할머니가 치매였고 아버지가 치매였으면 맞아요. 나도 치매일 것이다. 맞아요. 이런 치매 인자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네. 모두가 다 중증 치매로 가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알츠하이머 독소가 뇌에 가득 쌓였지만 생각보다 인지 기능이 멀쩡한 분들이 전체의 30%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뇌 속 맹그로브 숲에 비유를 하는데요. 맹그로브 숲이요? 네, 2004년도 기억나세요? 인도양 쓰나미 당시에 맹그로브 숲이 막아준 해안은 쓰나미 에너지를 90%나 맹그로브 숲이 막아줬거든요. 예. 우리 뇌 속에도 알츠하이머라는 파도에 맞서 인지 기능을 지켜주는 회복 탄력성의 숲이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이 숲이 꼭 타고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울창하게 가꿀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 뭐 운동하고 자고 사람 만나면 좋은 건 다 알지만 예. 문제는 그걸 해낸 의지인데 내 능력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의지는 약해지고 환경의 힘이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간이 더 중요합니다. 네. 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치매라는 것이 굉장히 일찍 시작한다는 거 하나에 놀랐고 네. 또 하나는 그거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게 우리 공간이라는 거에 또 두 번째 맞습니다. 놀랐는데 네. 그러면 이쯤 드는 생각이 우리 집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인가. 네. 비용도 많이 드는데 요즘 그래서 그러면 어떤 집이 치매 위험을 낮추는 좋은 집이냐 이걸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뇌가 쓸데없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집이에요. 뇌를 지키게 하는 자극은 덜어내고 도움이 되는 신호는 또렷이 살리고 공간이 한눈에 읽히게 연결하고 또 위험은 티 안 나게 줄이고 그래서 결국 뇌과학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집안 배치로 친숙한 치유의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네. 인간적인 집안 배치다. 자, 일단 그럼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그러면 집을 언제 그렇게 꾸며야 되느냐?
지금 딱 드는 생각은 한 뭐 60대 이상 70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40, 50대가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내 몸과 뇌의 활력은 내려가는데 주변 환경에 휩쓸리는 환경 의존도는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내 힘으로 환경을 바꿀 여력은 충분하면서 아직 환경에 덜 휘둘리는 유일한 교차점이 40세에서 55세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골든타임이라고 보는 거죠. 네. 나도 어느 정도 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환경의 영향을 아직은 덜 받을 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골든타임이 지난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네, 늦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40대가 골든타임이라 하는 거는 그때가 가장 적은 힘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보는 시기라는 네. 뜻이지 놓치면 소용없다는 게 아니고요. 예. 다만 치매가 시작된 7, 80대 뇌는 낯선 공간을 새로 배우는 힘을 잃었기 때문에 예. 이주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갑자기 환경을 바꿔버리면 오히려 이사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서 치매가 앞당겨지거든요. 그래서 막 급격한 이사나 공사보다는 지금 사는 익숙한 집에서 조명, 색, 배치를 조금씩 바꿔 몸이 기억하는 환경을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모님 노년에 잘 모시고 싶다고 해서 새로 네. 집 지어가지고 네, 모시는 네, 경우들도 네. 왕왕 있거든요. 네, 네, 네. 변화 자체가 오히려 악화 요인이. 근데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뇌 네,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늙지 않은 뇌를 위한 우리 집 공간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뇌의 나이에 맞춘 뉴로테리어 3단계 공간 처방을 제안을 하셨어요.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자, 치매라고 하면 다들 기억력만 떠올리시는데 네네네. 기억력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풍경, 그리고 소리, 그리고 냄새, 또 온기를 나누는 촉각까지 세상을 받아들인 이 감각 세계 자체가 다 달라져요. 네. 시각만 해도 우리 지금 되면 메뉴판 볼 때 이렇게 멀리 떼고 보죠. 그죠? 노안 오신 분들이요? 예, 네네네. 근데 사실은 흐릿한 상을 보정하느라 뇌가 더 일을 많이 한다는 시고요. 네. 그리고 60, 70대가 되면 수정체가 노랗게 돼서 파란색을 구별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가 진행이 되면 검은 러그가 깔리면 그걸 구멍인 줄 알고 하는 깊이 지각 장애가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집이 서로 다른 뇌의 시간이 공존하는 우주라고 보고 있고 한 집의 40대의 빠른 시간과 7, 80대의 느릿느릿 흘러가는 시간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뇌의 나이에 따라 처방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40대에는 일단은 창밖 녹지 실내식물 같은 바이오필릭 디자인으로 뇌 신경망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예. 저희 부모님과 같은 60대 2단계는 네. 한눈에 딱 보면 빨간 문은 주방, 노란 문은 화장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단서만으로 딱 공간을 파악하기 좋게 하고 이제 치매 단계가 되면 이때는 예쁜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 생존 신호가 중요하거든요. 예. 빨간 접시의 기적이라고 흰 죽을 빨간 접시에 담으면 식사량이 25%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노년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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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어린아이들 키울 때 네. 설명해 주기 편하라고 파란 방, 뭐 빨간 방 이렇게 맞아요. 하기도 하는데 네. 그게 뇌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똑같은 거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5가지 처방전입니다. 첫 번째, 뇌를 지치게 하는 불필요한 자극을 비워라. 특히 옷장 정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맞아요. 스티브 잡스가 맨날 똑같은 옷만 입은 것도 아침에 이렇게 목까지 오는 검은 티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아침에 뭘 입을까 고민하는 그 바지도 아끼려고 그런 건데 맞아요. 그걸 결정 피로를 줄이려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40, 50대 예방 단계에서는 캡슐 월드로브라고 해가지고 네. 이번 계절 가장 좋아하는 옷만 네. 남기고 나머지는 싹 불투명 리빙박스에 넣어서 치워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상의는 옷장의 위칸, 하의는 네. 아래칸으로 네. 우리 몸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배치를 네. 하면 좋고요. 이제 치매가 오는 단계가 되면 네. 내일 뭐 입지 고민하는 그거조차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의 치매 마을 빌리지 랭글리의 옷장은 아예 문이 없어요. 문을 여는 그거조차도 인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게 그냥 오픈형 행거 하나만 사서 내일 입을 딱 한 벌만 속옷부터 겉옷까지 입는 순서대로 딱 걸어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부모님이 치매가 있으시면요. 그러니까 네. 저는 반대로 치매가 있더라도 뇌를 좀 자주 쓰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그게 그렇지 아니라 않죠. 뇌가 굳이 불필요하게 고민해야 될 거리들을 없애줘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결정 피로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집안의 조명이나 벽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명에서 중요한 건 생각보다 훨씬 밝게 해야 됩니다. 75세의 눈은 30대의 청년보다 서너 배 밝은 빛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네.
우리한테는 환하지만 부모님한테는 침침하게 보일 수가 있고요. 또 그림자가 중요한데 천장등 하나만 켜면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지죠. 네. 치매 환자분들 그거 구멍이라고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그 러그처럼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개 조명을 코너 조명, 스탠드, 간접 등을 여러 개 깔아서 빛을 레이어링하면 그림자를 지울 수가 있고요. 또 안과 밖의 밝기 차이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낮에도 실내등을 켜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늙어가는 뇌한테는 눈부심도 어둠만큼도 스트레스거든요. 예. 그래서 조명에 갓을 항상 씌워주고요. 그다음에 또 갑자기 딱 켜는 스위치보다는 천천히 연속적으로 조절하는 디머를 달아주면 좋고요. 또 현관처럼 안팎 밝기가 확 바뀌는 곳에는 눈이 적응할 전환 구역을 주면 좋습니다. 높이에 따른 조명 설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천장등부터 발목등까지. 네네네. 다양하게 빛을 레이어링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우리가 흔히 이 뭐라 그러죠? 5000K, 3000K. 네네네. 켈빈. 켈빈. 예. 네네네. 그것도 이 아침 저녁에 따라 맞습니다. 또 공간에 따라 달리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하시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 하루 종일 보기 때문에 네. 신체 리듬이 다 깨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낮에는 멍하고 밤에는 말똥말똥한데 그래서 이 시기 조명의 임무는 네. 그 꼬인 시계를 다시 맞추는 거예요. 예. 우리 커피만 카페인이 있는 게 아니라 빛에도 카페인이 있는데 네. 우리 환한 푸른빛은 에스프레소 커피처럼 뇌를 번쩍 깨우고요. 온화한 주황색 빛은 디카페인 커피처럼 뇌를 재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모닝 커피보다 모닝 라이트를 섭취를 하세요. 일어나서 30분 안에 활짝 커튼을 젖혀서 자연광을 쪼이고 또 5000 켈빈의 흰 빛을 쬐면 그걸 뇌시계를 아침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반대로 저녁에는 현관등부터 3000 켈빈의 따뜻한 빛으로 하면 집에 딱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부터 뇌를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자면서 뇌의 하수도 글림트 시스템이라는 수로를 통해 가지고 뇌의 침의 독소가 씻겨져 내려가는데 자는 침실이 칠흑같이 깜깜해야 되는데 핸드폰 충전기 같은 도둑 불빛이 있으면 뭐 빨갛고 초록 그런 네네 불빛들이요. 그런 네. 거조차도 완벽하게 없애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아니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밤에 화장실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니까 네, 네, 네. 위험할까 봐 이렇게 그 스탠드 켜놓고 주무시는 경우도 네, 많은데 네, 네, 그런 건 안 좋을까요? 근데 그런 건 또 부모님이나 이런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네.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네. 그런 것보다 자는 동안 뇌의 독소 물질이 씻겨 내려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이게 예방 차원이군요. 맞아요. 그러면? 예방 차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면 안마 커튼도 이렇게 해서 네, 맞습니다. 깜깜하게 자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벽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반드시 피해야 될 패턴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네. 사실은 뇌에 친화적인 패턴이 있어요. 네. 일단 좋은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네. 두 가지가 있는데 무늬가 아예 없는 플레인 그리고 세미 플레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 세미 플레인은 멀리서 보면 단색인지 아는데 가까이 가면 어떤 짜임 패턴이 보이는 건데요. 반대로 피해야 될 거. 우리 옛날에 학교 계단이나 목욕탕 바닥 보면 돌 조각 알록달록 박혀 있는데 그걸 테라초 패턴이라 하거든요. 예. 그것도 나쁘고요. 웬 또 자잘한 전무늬 그리고 흑백이 극명한 기하학무늬 소용돌이 그리고 진짜 같은 큰 꽃 잎사귀 이런 거 특히 환시가 있는 루이소체 침매부는 그거 진짜 꽃과 잎사귀인 줄 알고 착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왜 시골이나 어른들 사시는 집에 보면 이렇게 꽃무늬 벽지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좋지 오히려 않아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아주 안 좋습니다. 네.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어요. 요즘 뭐 네. 포인트 벽지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붙이더라도 네, 가리는 네, 게 네. 좋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하셨습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 자주 가시는 곳 중에 하나가 화장실입니다. 네. 화장실로 가볼 텐데 저도 책에서 이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변기 뚜껑을 빨간색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예.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가장 찾기 어려운 공간이 바로 집 중에서 화장실이에요. 예. 그래서 변기 시트와 뚜껑을 선명한 붉은색으로 바꿔야 되는데 일단은 뇌가 나이가 들어가면 선명하고 고채도의 붉은색, 오렌지 컬러를 가장 쉽게 인식을 하거든요. 예. 반대로 획기 섞인 뭐 파란색, 보라색은 뇌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붉은색이 늙어가는 뇌에게 가장 눈에 잘 띄는데 흰 벽과 대비되는 시각적 덩어리감이 있으면 네. 저기 변기가 있다는 신호를 직관적으로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자꾸 나이 들수록 내가 빨간색이 좋아져.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군요. 부모님 빨간 내복 사드리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 시력이 이렇게 노랗게 변하면서 네, 맞습니다. 수정체가 노랗게 되면서 죄송합니다. 네. 수정체가 노랗게 네, 되면서 맞습니다. 빨간색 같이 강렬한 색을 더 맞습니다. 선호하시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변기 뚜껑과 시트도 붉은색으로 바꿔서 맞습니다. 직관적으로 찾으실 수 있게 해라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전이 확보되는 집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어떤 의미인지 또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현관문이 콱 닫히면 치매 있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폭력적인 청각적 자극이 돼서 네. 지연형 도어 클로저라서 있죠. 예, 서서히 이렇게 닫히는 걸 달면 좋고요. 예. 또 치매 환자 가족분들이 되면 혼자서 탈출하실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지적 장벽을 활용한 손잡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기 위해서는 2단계를 거쳐야 되죠. 일단 누르고 그다음에 틀고 이것만으로도 2번 생각을 해야 돼서 장벽이 되는 겁니다. 또 카멜레온 전략이라고 예. 벽의 색깔과 문의 색깔에 뚜렷한 대비를 주면요. 식당이나 내 방처럼 찾아가야 되는 공간에 진입을 유도할 수 있고 반대로 문 색깔을 벽이랑 똑같이 칠해버리면 네. 화학창고나 약품실 같은 데 못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맞습니다. 이 노년이 되고 치매가 있으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저는 조금 약간 의외의 공간이 부엌인데 네. 무조건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같은 경우 주방에 못 들어가게 해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칼과 불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네. 오히려 이 주방을 치유의 공간이라고 표현하세요. 네. 네. 뇌의학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리는 네. 사실 메뉴도 기억해야 되고요. 손을 써야 되고 냄새와 맛을 느껴야 되고 순서를 기억해야 오. 되는 뇌의 사령탑 전두엽을 그렇죠. 딱 쉴 새 없이 굴리는 최고의 뇌 운동이 요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책을 통해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한 개념이 네. 세라퓨틱 키친이라고 치유적 주방이라는 건데요. 방법은 주방을 2 무대로 나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과 칼을 쓰는 그런 조리 위험 구역은 메인 셰프인 자녀가 맡고요. 또 부모님은 샐러드 버무리기, 채소 씻기 같은 불과 칼을 쓰지 않는 안전한 역할을 하는 키친 파트너가 되시는 거죠. 여기에 바퀴 달린 키친 트롤리로 엄마 이 접시 좀 식탁에 옮겨주시겠어요 하면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거랑 목적을 가지고 걷는 거는 뇌를 훨씬 더 다르게 깨우거든요. 예. 그래서 부모님을 훨씬 더 주체적으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네.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맞아요. 오히려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요즘 이제 집집마다 인덕션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덕션보다 오히려 가스레인지가 더 좋다고 맞아요. 하는데 맞나요? 네. 그러니까 그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인덕션은 일단은 딱 봤을 때 켜졌는지 꺼졌는지 건강한 사람도 딱 알기가 어려운데 어렵죠. 근데 뇌가 늙어가거나 치매가 있는 분들은 더 감별하기 어렵고요. 예. 그리고 잔열이 의외로 껐는데도 인덕션은 맞아요, 남아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근데 가스레인지는 일단은 파란색이면 켜졌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그렇죠. 인덕션보다는 잔열이 적어서 오히려 더 낫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왜 앞서 이제 그 수정체가 노화되면서 파란 불꽃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좀 괜찮은가요? 그래도 어쨌든 불꽃의 색깔이라는 게 빨간색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핵의학과 손혜주 교수님과 함께 늙지 않은 뇌를 위한 공간 처방 뉴로테리어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콩에 보면 앞서 이제 2주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니까 걱정이 된다. 네. 노년에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뇌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네. 주택과 아파트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질문을 하셨어요. 네. 예. 일단은 그 아파트처럼 다 어딜 가나 똑같이 보이는 것은 뇌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전략인데 예. 복도마다 다른 구획으로 디자인 요소를 해서 이 복도랑 저 복도를 뇌가 다르게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어딜 가나 획일적인 그런 거는 그렇죠. 치매가 있는 뇌한테 좋지 않습니다. 아. 네. 근데 요즘은 워낙 아파트도 네. 굉장히 다양한 그 안에 존들이 구획되어 있고 맞아요. 조경도 많이 획일적이지는 해놓으시고.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환기는 어떻습니까? 어르신이 창문을 잘 안 열어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대기 오염이요. 예. 아주 중요한 치매 위험 요인으로 국제적으로 학술적으로 공인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사무실의 공기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핸드폰 어플로 순간 집중력, 판단력, CEO의 의사결정 능력을 공기질하고 측정을 했더니 유의한 차이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환기를 하는 게 그 뇌 기능 그리고 치매 예방에 정말로 학술적으로 입증된 인자입니다. 네. 창문을 안 여는 게 뭐 치매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닐 텐데 깨끗한 안 공기. 열려고 하는 게 그렇죠. 근데 이제 열어주면 훨씬 뇌 입장에서는 좋다라는 말씀이군요. 공기의 질 자체가 중요합니다. 네, 답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집 밖으로 좀 나가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역세권을 우리가 최고의 어떤 주거 환경으로 치는데 교수님은 뇌세권을 강조하세요. 맞습니다. 뇌세권 어떤 동네입니까? 제가 만든 말인데요. 100세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건 나이 들어서도 마음 놓고 걸을 수 있어서 걷기만 해도 뇌가 건강해지는 뇌세권인데요. 네. 사실 집안 인테리어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내가 사는 동네 뼈대는 한 번 정해지면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예. 시카고와 프라하 중에서 어떤 도시에서 성장하는 게 뇌가 더 건강할까요? 시카고는 좀 대도시의 상징인 것 같고 네, 프라하는 좀 예술과 도로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로망. 네. 시카고는 좀 격자 맞아요. 도로망이고, 맞아요. 프라하는 좀 이렇게 구도심이니까 뭐 구불구불하거든요. 뇌 입장에서는 프라하가 더 이렇게 자극을 많이 주지 않을까요? 오, 이거 정답 맞추시는 분 잘 없는데. 그런가요? 네이처시에 실린 연구를 보면 네. 막 구불구불한 프라하 같은 도시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뇌 건강과 발달이 훨씬 좋았고요. 그게 그 젊은 뇌에는 복잡한 길이 최고의 두뇌 헬스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40, 50대 중년 이후에는 시카고처럼 한눈에 딱 구조가 파악되는 격자형 길이 훨씬 인지 부담이 적은데 예. 한 블록의 길이도 정해져 있거든요. 150m. 그게 2, 3분마다 교차로가 나오는 리듬입니다. 예. 일단 갈 때는 쭉 네. 부담 없이 가지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한번 꺾어볼까 하는 작은 의사결정을 해서 뇌를 깨울 수 있는 리듬이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 방금 말씀은 너무 이렇게 획일화된 공간은 이 노년에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그 격자 무늬로 된 곳은 또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인지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목적지까지 가는데. 네. 하지만 너무 끊임없이 앞으로만 직진하는 게 아니라 또 어느 리듬이 되면 그렇죠. 내 선택에 의해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야겠다는 걸 내가 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헤드라이트 시야 맞아요. 헤드라이트 상징이 모드. 되는 것들을 맞아요. 가지고 있으면 더 좋다는 말씀이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숲세권이란 말도 많이 하니까 공원이나 네. 숲이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이 뇌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근데 초록이라고 다 같은 초록이 아닙니다. 예. 호주에서 11만 명을 10년 동안 추적을 해서 예. 동네 전체 면적에서 예. 나무가 있는 초록과 잔디밭이 있는 초록을 구분을 해서 예. 그 두 구역에 사는 사람이 치매가 실제로 누가 더 많이 발생하는 조사를 했어요. 네. 뇌를 진짜 지켜주는 거는 땡볕 잔디밭이 아니라 머리를 듬는 나무 그늘, 이거 영어로 트리 캐노피라고 하는데요. 동네 전체 면적의 30% 이상이 이 머리를 덮는 나무 그늘이 있어야지 치매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깔려 있는 잔디만 가지고는 뇌 입장에서는 부족하다. 맞습니다. 네, 나무와 나무 그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콩에 그러면 서울에서 애큐즈 말고 땅끝 해남마을 가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네.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나이 들어서 전원생활하는 게 사실 뇌 입장에서는 유배거든요. 예, 힐링이 아니라. 네? 미국에서 실제로 164만 명을 10년간 추적을 한 연구에서요. 네. 노년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동네에 사는 것만으로 치매 위험이 22% 높아졌어요. 네.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0분 생활권인데 현관을 나서서 20분 안에 차를 타지 않고 내가 걸어가지고 마트, 병원, 공원을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는가. 내가 걸어서 빵을 사올 수 있는가. 차키 없이 내 의지대로 움직인다는 그 자율성이 뇌를 늙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맞아요. 집과 뭐 마을이죠. 마을과 이런 동네에서 최대한 뇌 입장에서는 친화적으로 살 수 있게끔 맞습니다. 공간을 꾸며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무조건 다 시골로 가고 전원생활 해라가 아닌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 뉴로테리어 책에 스웨덴 왕실과 협업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치매 친화적인 마을을 위한 지혜는 어떤 곳인가요?
그 스웨덴 실베아 왕비 어머님이 치매가 걸렸는데 한나라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어머니를 내 집처럼 편히 모실 곳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케아의 창업자 잉바르 캄프라드를 찾아가서 만든 것이 실비아보라는 집이고요. 실비아보는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 사람한테 치매가 찾아와도 헤어질 필요 없이 살던 곳에서 계속 함께 나이가 들 수 있도록 설계된 집인데 제가 이 철학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스웨덴 왕실에 무조건 이메일을 보냈죠. 근데 예. 당연히 답장이 안 왔는데 아이고. 5달 동안 노트북에 왕비님 사진을 띄워놓고 매일 기도를 했는데 결국 5달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 네. 왕실에서 답장이 왔고요. 그래서 더 뜻깊었던 거는 실베아보를 이끄는 총 책임자가 저한테 한 말인데 실베아보는 치매 환자를 위한 공간이라면 저의 뉴로테리어는 거기서 한 발 더 진화해서 건강한 40, 50대나 우리 부모님 정상 노화까지 아우르는 뇌의 나이 전체를 아우르는 공간 처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저의 뉴로테리어가 제시한 독창적인 방향에 대해서 스웨덴 왕실과 실베아보 책임자분이 깊이 공감해준 덕분에 제 뉴로테리어의 비전을 그분들에게 설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지만 집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동네 나아가서 도시 계획까지 네. 늙지 않는 뇌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곧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치매 친화적인 공간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콩이 또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부모님과 같이 살면 네. 마음이 편해져서 더 오래 사실 거다라는 네, 말씀도 맞습니다. 하세요. 네. 네, 이런 것도 또 필요하겠죠. 네, 사회적 네. 고립이 노년기의 가장 큰 치매 유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고립을 없애주는 게 중요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속 썩이는 자식은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치매 위험이 올라간다는 게 란셋이라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진짜로 게재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속 썩이는 자식은 안 만나는 게 치매 예방의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처해진 현실은 사실은 뭐 치매가 심해지면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게 되는데 정말 집에서 노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우리 네.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평생 모은 돈은 판단력이 무너지는 순간 한순간에 세워나가지만 집은 다릅니다. 아프고 난 뒤가 아니라 건강할 때 가꾼 집이 노년의 뇌를 끝까지 지킵니다. 지금 사는 그 집에서 끝까지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답을 만들 시간은 뇌가 건강한 지금뿐입니다. 집이 바뀌면 뇌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두의 뇌 속에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울창한 맹그로브 숲이 든든하게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뉴로테리어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합니다. 지금까지 뇌과학의 시선으로 공간을 처방하는 공간 처방 닥터 손혜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의 클로징 멘트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40대에서 50대를 살고 계시다면 네. 지금부터 나의 어떤 미래의 뇌를 생각을 해서 공간부터 바꾸자라는 네. 말씀이었습니다. 네. 자,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뉴로테이어 늙지 않은 뇌를 위한 공간 처방을 펴낸 뇌의학자 손혜주 중앙대 핵의학과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